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가사도 기억나지 않는 그 음악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흥얼거림이 필요할 때 2시의 멜로디. 오늘의 힐링온, 특급 힐링 코스로 모시는 힐링온 시간입니다. 지금 각자 한창 할 일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도 귀로는 함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완전 소중하신 BBCC 상담센터 소장님이시자 워싱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정효원 소장님과 큐스만 모시고 소중한 애청자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효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되게 더웠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춥네요. 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네.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도 해야겠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해가 안 떴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우리가 햇볕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게 이제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네. 또 활기도 주고 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또 거기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좀 귀하게 모셨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 사연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네. 남성분들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공개적인 사연은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죠. 네. 자존심 때문에 숨기니까 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평소에 네. 말씀을 이제 많이 안 하셔 버릇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근데 남자들이 좀 그래요. 저도 남자지만 네. 누구한테 약한 말 잘 못해요. 또 그런 면이 있군요. 네. 네, 그럼 오늘 사연 한번 큐스맘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삶을 공감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는 항상 무엇이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배우자도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개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없어서 만났고 만나서는 그냥 묻어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 생각도 없었고 그냥 조금 만나다가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지 못하고 몇 년을 만났고 결혼 정년기였던 저는 그냥 등 떠밀리듯 만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리가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결혼식 같은 곳에 따라다니다 보니 친척분들에게도 인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의 예비 신랑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조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니 저희 부모님까지도 결혼식을 서두르셔서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식을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 부인의 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라는 언지를 주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하는 것조차 실감이 안 나고 결혼식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식 올리기 전에 빨리 프로포즈를 하라고 하기에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소박한 프로포즈를 해버렸고 정말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부모님에서 부인으로 바뀐 느낌이었어요. 힘들어도 집을 사야 한다고 해서 집을 샀고 그 집은 제법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이는 너무 늦지 않게 가져야 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겼고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해서 부인이 말한 대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무리하게 사놓았던 집은 가격이 올라 대출금을 다 갚고도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넉넉한 자금이 되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하죠. 처음 공항에 내린 사람을 누가 데리러 오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진다고요. 저도 저를 데리러 오신 분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6개월 정도 일을 익히고 저는 신분해결을 위해 그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무난하게 영주권도 해결이 되었고 한동안
한국에서 월급쟁이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사원, 미국에서는 가게 주인, 그러나 아무것도 아쉽지 않을 만큼 현금이 들어왔고 직원 한 명 더 넉넉하게 고용해서 부인이랑 번갈아 가며 아이들도 보살피고 저도 필요하면 아무 때나 골프장에도 다녀오고 한동안은 사치품이 아니면 굳이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딸들은 갖고 싶은 것은 적당히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가끔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비즈니스를 친구에게 맡기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딱히 골프도 여행도 아니었지만 부인이 골프채를 사서 차 트렁크에 넣어주었고 직원들 일정을 조정해서 둘 다 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비행기표를 사고 여행을 계획한 것도 부인이었습니다. 물론 골프도 여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코비드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꽤나 많은 돈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격리 기간을 지나면서 수입이 0에 가깝고 아니 임대료와 월급을 포함하면 적자였는데 나라에서 구제금융을 주는 것도 원래 쓰임대로 쓰면 제 적자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은 많은 적자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제가 다른 주에 와서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일하는데 이 자리도 조금 힘들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때 역시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딱히 불평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정리해주고 집 규모도 줄이고 살림도 줄이면서 잘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 달 벌어 한 달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는 딸들에게 더 이상 잘해줄 돈도 없고 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부인에게도 고생밖에 줄 게 없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너로 돈 벌면서 살 때도 기쁘다거나 보람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계속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고 나서야 저는 여기에서 한국처럼 대기업에 취업할 만큼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전문적이지도 않으며 이제 할 줄 아는 건 가게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 자신을 보기도 힘들 뿐 아니라 가족을 보기도 힘듭니다. 몇 년째 별거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 걸핏하면 라면이나 햄버거를 먹는 삶도 지치고 가족은 그립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너무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마음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아직 말 한 번 걸어본 적은 없었지만 잠깐이나마 처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 말을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이 왜 이런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 살고 싶습니다.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굳이 이분과도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또래는 이제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물론 조금 이르지만 그들은 치열하게 은퇴를 준비하며 꽤 많은 액수를 저축해 놓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평생 동안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참 길고 구구절절 참 너무 그 가장의 무게가 네. 저는 가장은 아니지만 그 가장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던 이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저는 듣는 내내 이분 되게 피곤하시구나. 지쳤어요. 네. 오랜 세월 그냥 뭐 계속 뭘 하다가 지금은 지쳐서 피곤하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피곤하시네.
저희는 여자이고 네네. 여기서 이제 유일한 남자분이신 우리 소장님 네. 이 가장이시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네. 우리 여자들이 음, 아내들이 엄마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장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진짜. 있죠. 게다가 책임감이 있죠. 그게 진짜 어떻게 좀 말로 좀 표현 좀 해봐 주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전 인류의 남자를 대표해서 얘기한다면 지구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아,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은 뭐 길거리에 떠앉게 생겼다.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어도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no exit이잖아요. 그 출구가 없는 네.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달려야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감히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저희 세대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도 네네. 일을 안 하고는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일을 이제 저희 세대는 다 많이 하거든요.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사실 참 좋은 부인을 얻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집 사는 것도 물론 집 맞아요. 사서 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부인분들이 굉장히 이제 현명하시다.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법적인 것도 다 잘 알아서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의 이제 부담을 덜지는 못했군요. 그렇죠. 뭔가가 지금 안 된 거죠. 네. 그동안에 성취가 안 된 거죠. 네. 네. 소장님 말씀에 그 가장의 무게가 네네.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이 네. 이분의 마음이 확 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가장의 무게는 진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진짜 뭐 쌀 몇가마니를 지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무게예요.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지구를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네네. 정말 힘들고 무겁고 버겁겠구나라는 게 네. 확 옵니다. 정말 소장님 너무 좋은 표현이셨어요. 글이 다시 남자분들이 읽혀요. 네, 맞아요. 네. 남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요거를 좀 승화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영화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스파이더맨이요. 그 여자친구에게 떨어지는 무거운 어떤 건물 같은 게 무너져 내릴 때 스파이더맨이 그거를 등에 딱 짊어지고 네네네네. 그 장면 기억하세요?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MJ를 살리기 네. 위해서 네, 등으로 그러- 버티고 있었죠. 버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정말 무겁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It's really heavy 뭐 이렇게 와우. 저는 남자로서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큰 무게의 그런 짐을 жил머지고 있는 그런 남자의 마음을 지금 공감해주는 그런 장면이다. 네. 상징적이었죠. 네. 아니 아까 좀 전에 안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이제 젊은 여자분들도 네. 직장을 갖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그게 목적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이거를 위해서 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자분들은 네. 남자분들은 남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감, 그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무게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남자들은 정말 복받은 what a blessing 네. it is.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남자일까. 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쨌든 뭐 소명이건 그런 상관없이 네. 어쩌다 보니까 그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예를 들어 뭐 모기지를 갚아야 된다. 내가 당장 모기지 안 갚으면 완전히 이거는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되는. 때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사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저도 예전에 시궁창 청소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평소에 잘 알던 분이 저를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 잘 알았던 분이라서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오너니까 예, 저한테 이제 그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배신감 또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런데 해야 되는 네네. 예,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예, 맞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사연자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첫 구절부터 저는 너무 짠하게 마음이 들어갔던 게 저는 항상 무엇이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게 네. 그냥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모르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이분의 삶 전체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소장님 이게 이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일까요? 아니면 살아왔다는 그 세월에 대한 어떤 뭘까요, 이거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그리고 너무 다행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직 6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연자분이. 네. 상당히 그래도 그 나이대에 자기 자신의 이 문제를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저는 항상 무엇이든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요즘은 뭐 50대면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예, 블레싱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조금 이렇게 귀엽다는 면을 발견한 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내가 부인에게 집도 사주고 내가 부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자기의 그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결혼 신청이 그 청혼인 것이죠. 그걸 잊지 않고 했다. 과제를 완수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말해서 집을 샀다. 잘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귀여우시다고 생각했는데 실존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파악하신 정확하게 훌륭하신. 파악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현명하신 분인데. 그 성품이 제가 보기에는 유하시고 온유하신 분.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와이프가 사라 하니까 사고, 아기도 늦으면 안 된다니까 아기 낳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니까 오고. 이게 성격이 온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부딪힐 일이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확 난리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해오고 잘 되고. 그런 이런 면에서는 진짜 이분의 성격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네, 이분 성격이 순응적이다. 네, 환경이 순응적이다. 그리고 뭐 직업을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서 또 들어가서 일하시고. 그러니까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똑똑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우리 안 PD님 얘기하셨지만 똑똑하신 와이프를 만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부터 해서 예, 미국에 또 오시고 하는 게 또 이분에게는 어쩌면 참 좋은 일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PD님 어때요? 이런 남자라면 만약에 다시 이제 결혼하기 전 처녀로 돌아갔을 때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지금 대답을 잘해야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흘러가는데요. 남편분이 이렇게 순응적이고 우리 안 PD님의 내 와이프 말이라면 얼마든지 따라야겠다. 이런 남편이라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도 뭐 많이 잘 따라하십니다. 네.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안 PD님 보면. 예, 순응적이니까 싸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 마음에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오늘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되게 잘 살고 계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영주권도 사실은 돈이 되게 많으시다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일에 빠지실 수 있는데 네. 이분의 인생은 보면 대부분 평탄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오셨고, 네. 맞아요. 네, 정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의 공허함, 그 문제가 무엇일까 네. 네. 발견하는 시간. 예, 귀여우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네. 저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부모님에서 부인으로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전 진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네. 아, 이분이 정말 진짜 온순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었던 네. 부모 입장에서는 착한 그렇죠. 아들이었겠구나. 착실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음.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착한 네. 아들. 네, 착실한 사람. 네. 그리고 네, 또 결혼 그렇죠. 후에는 부인으로 중심을 바로 옮기신 현명하신 네네. 분. 네. 그 큐스맘 남편분은 어떠세요? 착실하세요? 이렇게 온순하고 수능적이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희 남편은요, 네. 온순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유한 부분은 있어요. 네. 아, 네, 절대 뭐 화를 내거나 음. 감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네. 강직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네. 강직하고, 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온순하다 이런 표현은, 온순? 물론 이제 온순하다고 네. 표현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와이프니까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온순하다고 하면 그냥 착하다 이런 이미지인데 아, 착하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보다는 네. 그냥 선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선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 칭찬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분별력이 있다. 그 단어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네, 있다. 좋습니다. 네네. 네. 네네. 그러고 넘어가죠. 네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오늘 이 온순한 것만으로는 이분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예, 그거를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네. 좀 하면 이분에게 미싱되어 있던 부분, 인생에 꼭 필요했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음악 듣고 또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 와보실게요. 네. 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너 너무 예뻐졌다. 성형했니? 페어팩스 기우미 치과에서 치아 교정했잖아. 치아 교정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졌는데? 버지니아 유일한 마스터 프로바이더인 기우미 치과에서 하는 패스트 브레이스 몰라? 치아 교정을 단 3, 4개월 만에 교정하는 획기적인 교정 기법이래. 지금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20% 디스카운트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빨리 데려가야겠네. 신경치료 등 일반 치료도 30년 경력의 기우미 치과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703-273-2545, 273-2545.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10,000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0년 전통 탑 여행사 고품격 고국 여행이 5성, 6성급 최고급 호텔을 준비해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투어로 자녀 세대를 위한 영어 투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세대가 함께 4명 이상이면 언제든 출발합니다. 탑 여행사 해외여행은 스타 인솔자, 4석급 이상 고급 호텔, 현지 맛집 투어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인기 있는 유럽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어디든 최고의 투어로 진행합니다. 뉴욕, 나야가라, 퀘벡 등 미 동부를 여행하는 버스 투어도 인기리에 매일 출발합니다. 탑 여행사는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애난데일 중앙일보 빌딩, 엘리코시티 뚜레주아 빌딩 세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 855-870-1235 탑 여행사.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네. 저희 이제 그 마음속의 문제점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 얘기를 했어요. 분별력, 예, 분별력. 이제 온순하기도 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 온유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제 온유하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사나운 사자가 앞에 사냥감을 놓고서도 잡아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걸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힘이 없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컨트롤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절제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유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고 어디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뭘로 그걸 결정할 거냐 그 기준이 뭐냐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사연자분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분별력을 갖고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힘을 쓰고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부모님 또는 부인에게서부터 그거를 결정되어진 것을 따랐던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결국은 사람이 정말 다 이룬 마지막은 자아 실현이에요. 그렇죠. 예, 나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를 실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분별력을 갖고 스스로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투자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맛봤을 때 그랬을 때 나는 내 자아가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게 이분한테는 지금 빠져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돈도 많이 벌기도 하셨고 또 이제 대기업에서 또 일을 해보셨기도 했고 그리고 여가 활동도 많이 즐겨 보셨고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게 빠져 있는 거죠. 분별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어 본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같은 행동인데도 어떤 사람은 골프가 목적이고 나의 그런 취미 생활이어서 진짜 내가 골프를 꼭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또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해서 계획하고 여행을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같은 여행을 가고 같은 골프를 쳐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네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지금 직업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맛본 사람이 집에 이제 와이프 그 부인께서 여보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우리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자 하고 골프채도 사다가 차에다 트렁크 실어주고 하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자기가 그 직업을 고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직업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와이프가 여보 일만 하지 말고 우리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A하고 B의 경우에 봤을 때 같은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분은
훨씬 더 그 여가 활동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훨씬 더 재밌을 거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네, 참 큰 차이네요. 큰 차이네요. 저는 제 와이프가 만약에 제 차에다 골프채를 사서 실어주고 저도 자꾸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누가 제 트렁크에 뭐 좀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보, 내가 당신 모르게 1년 동안 돈 모아놨어. 아, 네. 우리 여행 한번 가자. 했다면 저는 정말 얻고 다니겠어요, 제가. 와, 그럼 남편 몰래 돈을 모아야 될 건가요, 지금? 아,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예. 어쨌든,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뭐, 행복에 겨워서 무슨, 네. 지금 뭐,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이분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내가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지금 네네. 지금까지 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하는 삶인데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냐는 그런 좀 죄송함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사연을 보면 뭐 여행 다니는 것도 골프 치는 것도 뭐 음. 나쁘지 않았어요라고 돼 있어요. 네.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막 내가 즐겨서 한 건 아니다 이거지만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할 일이죠. 네. 네, 감사할 일입니다. 맞아요. 감사할 일인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네. 그 자아실현, 네. 자기 성취 이게 진짜 이분한테는 오랜 세월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분의 마지막 질문이 보면 왜 저는 평생 동안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평생 너 뭘 원해?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살기를 원해? 이렇게 누가 물어봐 준 적도 없고, 예, 어려서부터 아마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다 알아서 해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예. 근데 보통 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이 네.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안 PD님? 저요? 딸한테요. 지금. 저는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귀엽잖아요. 네네. 어릴 때 순진하고. 그럴 때 남들을 돕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그 서빙하는 레이디가 되겠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이런 대답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착하네요. 네, 아유 잘한다. 네.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달라져서 이제 남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점점 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 원하면 감사하다. 근데 네. 편하게 생각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네네. 그럼요. 예, 그 뭐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너가 행복할 수 있으면 네. 괜찮아.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부모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이게 이제 조금씩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A라는 직업보다는 B라는 직업을 나에게 원하는구나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아이들이 듣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예,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또 플러스 아이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능적인, 지금 요 사연자분처럼 수능적인 분들은, 엄마가 A라는 직업보다 B라는 직업을 더 원하는 것 같네 하면, 엄마를 위해서 내가 B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요. 근데 조금 수능 반대로 좀 반항적인 아이는 그걸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또 차이가 있겠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분이 딸들에게 더 이상 해줄 돈도 없고 부인에게도 고생밖에 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저는 이분이 아버지잖아요. 네.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녀라고 해서 딸들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어서 진짜 원하는 대로 다 사게 해줬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어머 이제는 아빠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이분은 그거에 대한 되게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딸들에게 더 이상 잘 해줄 돈도 없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딸들에게는 너무 든든하고 지붕과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대한 지구와 같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곳과 같은 건데 네. 이분이 좀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인에게도 고생밖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러셨는데 어찌됐든 이 남자분은 그냥 오래 만나다 보니까 결혼했어야 할지 몰라도 분명히 아내분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이 말이 좀 너무 모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아내분도 분명히 마음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맞아요. 같이 고생을 해도 함께 있는 게 그게 참 좋은 거고 그 아내분에게도 인생에 참 힘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분은 부인은 아니지만 아내 된 자로서 좀 남편에게 아내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적이고 착한 분들의 비애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수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를 또 싫어하는 거죠. 에블바디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본인이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 실존적으로 제가 좀 실존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뭘 실존적으로 원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제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예, 실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진정한 자아, 이건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진정한 자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칼 융이 뭐 크리스천인지 뭐 종교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자아가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진정한 자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네. 창조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칼 융이 얘기한 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매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한 뭐 15살, 20살까지를 전반기라고 본다면 그 시간 동안은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부모님이 원하는 거고 거의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일심동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랬죠. 그게 이제 조금씩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엄마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적절하게 발견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기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0대, 60대 정도 되면 그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기에 열심히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진정한 자아는 나구나. 내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뭐 아빠로서 또 여성의 경우는 엄마로서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서 무슨 관계로서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나가 아니라 원래의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뺀 네. 정말 다 뺀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진정한 자아다. 네. 네. 이분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어쨌거나 중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잘 살았던 그 과거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뭐 친구들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맞아요. 통장에 두둑히 넣어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 보면 네. 이게 자기가 중년을 이게 남자들의 그 중년의 위기라는 말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지금 이분의 상태가 지금 그러신 네, 거잖아요. 중년에 현타가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중년은 정말 현실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쁘게 살아왔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 이것을 조건으로 나를 봤다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빼고 난 나머지의 나 있잖아요. 원래의 나. 그거를 보면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20대, 30대쯤 되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남들보다 좋은 집을 사겠지. 네. 또 내 자식들이 어느 정도 이런 소원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겠지 하는 그런 소원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성취가 안 되겠구나라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중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뭘 새롭게 시작하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뭐 와이프를 바꾸냐? 그래서 새로 시작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을 바꾸냐? 이거 새로운 시작 아닙니다. 네. 뭐 성 정체성을 바꾸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던 직업을 떠나서 이제 돈이 없어도 내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한다면 돈 없어도 하는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명의 일을 찾아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때가 되면요. 그리고 중년 이후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돈을 안 받고서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일들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 뭘까? 돈을 안 받고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했던 일 말고 소명의 일을 찾아서 시작해 보시라.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겠고 자녀들도 돈을 보내줘야 되고 해서 한 달 벌어 산다 하시는데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걸로는 하되 그 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라 찾아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소명을 갖고 우리가 직업을 지금 예를 들어 안 PD님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소명의 일이라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소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페이를 해줘요. 그걸 월급이라고 불러요. 그거 하고 안 PD님이 내가 돈을 꼭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 해서 억지로라도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월급날이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일하지. 이거 하고 같이 방송국 일을 하는데 이게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명의 일을 통해서 받는 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례비라고 얘기합니다. 사례비. 감사의 사례. 직업은 셀러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든 하게 된다면 조금 분별을 할 수 있다.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뭐냐를 찾을 때 이게 바로 내 의미 있는 소명의 일이구나. 내가 부름을 받은 일이구나. 콜링의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마지막 질문, 그 평생 동안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소장님 말씀하신 네. 소명에 대한 일을 찾기 위해서라도 네.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네. 지금 뭐 별거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 아무튼 왜 별거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왜 버지니아에서 일을 안 구하셨나 네네. 생각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여기보다 거기가 2,000불 정도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돈을 더 벌겠다고 이제 이렇게 혼자 네.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혼을 위한 별거가 아니라 네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는 별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예, 그 퍼스트 옵션으로는 좋지 않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다시 버지니아로 오셔서 가족과 함께 사시면서 이 소명의 일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감히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네. 아는 분도 미주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네. 남편분이 진짜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네. 자녀분들이랑 아내는 이제 캐나다에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하니까 너무 서로가 힘들어져서 네.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합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의 중요함보다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맞다. 이러면서 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네. 다시금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별거는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별거나 이혼은 최대한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 이제 만약에 소명의 일이 뭘까 나한테 맞는 의미 있는 일이 뭘까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사를 좀 찾으셔서 적성 검사, 인성 검사, 그 객관적인 평가 테스트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떤 직업군이 뭘까 또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기회를 받을 기회가 할 기회가 거의 없으세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또 바쁘게 이렇게 미국에 네. 와서 사시는 분들은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으셔서 네, 네. 생각지도 못하셔요. 근데 이분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네. 마음 안에서도 깊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내가 지금 나는 의지대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줄줄줄줄 말씀하시는데 이 아내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딸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말들이 마음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연자분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고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네. 본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 가지 또 좀 짚어볼 게 이분이 뭐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분한테 말을 거는 적도 없고 네네. 또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하는데 그분과 엮이고 싶지도 않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내분을 사랑하시고 또 따님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사신다고 해서 외롭다고 외도를 하신다면 아마 더 의미를 상실하실 거예요. 네. 삶의 의미를 더 상실하실 겁니다. 지금 그나마 떨어져서 고생되게 일하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내가 서포트한다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외도를 한다면 그 의미까지도 희석이 돼서 더 힘들어지실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인분이 보면 되게 좀 강인하신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사랑하니까 떠난다 이런 걸 이해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사랑하면 더 같이 열심히 네네. 헤쳐나가야지 왜 사랑하는데 떠나지라고 생각하는 아, 사람이라 네.
만약에 이제 이 부인분과 좀 더 얘기를 해보시면 그 부인의 강인함에 오히려 또 남자분도 좀 쉼을 얻지 않을까. 너무 많이 쉬셨나요? 더 이상 기대고 네. 싶지 않으실 수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아, 좋고 네. 좀 아내분과 좀 더 대화를 하시되 예전이랑 좀 다른 방법으로 맞아요. 네, 아내분께서도 좀 이 남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맞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물어봐주고 맞아요.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남편분도 아내한테 그리고 딸들한테도 마음을 좀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런 네.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행하시면 아내분이 가장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 남편이 왜 이러지? 그동안 수능적이기만 했던 남편이 왜 분별력을 갖고 이러지?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같이 아내분도 네. 이거를 좀 아시고 네. 예, 함께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로 중년의 위기에 닥쳐 계신 네. 남성분들이 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다 들으시고 네. 좀 같이 방법을 가정 안에서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말을 안 하시면 몰라요. 맞아요. 그럼요. 네.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 네, 40년, 50년, 60년을 사셔도 네. 네. 다 아신다고 생각하셔도 모르십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네, 네. 아, 제가 이제 살아보지 못한 남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배워보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남자분께서 이제 그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의 힐링원도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구호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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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